2년 전에 조카 며느리를 상견례 장에서 마주치고 흠칫 놀랐다. 왜 놀랐냐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마누라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좋아요. 이 공간에 구독 고백하기로 부탁드려요. 하겠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나는 사남매 중 차남이다.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시고 아래로 여동생이 둘 있다. 아들 둘, 딸 둘 남들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다. 나는 꽤 안정적인 기업의 영업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사회 초년생일 때는 일이 낯설어 무척 힘들었지만 양처럼 순한 와이프와 강아지 같은 우리 새끼들 먹여 살리느라 고된 시간을 인내한 결과 올해 이사직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내가 부장이었을 때 타 업체나 외국 가이어들에게 접대할 일이 종종 있었다. 당연히 술은 기본이었고 남자들끼리만 술을 먹는 일은 흔치 않았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법인 카드로 타 업체에 접대를 해야 했다.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늘 술을 마셔야만 했다. 아내는 그런 내 상황을 무척 안타까워하면서 가장의 지친 간을 달래줄 수 있도록 신경 써줬다. 내가 술만 마신 게 아닌데도 말이다. 그 덕분에 50대 초반인 나는 술독에 빠져 사는 다른 동료에 비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형님은 나를 끔찍이도 아껴준다. 우리 사남매는 우애가 돈독한 편이다. 그런데 형님은 동성인 나를 무척 잘 챙겨준다. 형님은 정년퇴임을 하고 집에 계시는데 큰아들이 곧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려줬다. 마침 상견례를 하는데 나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니, 작은아버지가 상견례에 나오면 부담스럽지 않냐고 했더니 여자 측에서도 작은아버지 매회가 함께 나온다고 하는 것이었다. 조카는 며느리 될 여자를 이미 형님 집에 인사시켰고 자주 왕래하고 있었다. 나는 조카 며느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형님의 초대가 내심 반가웠다. 와이프와 상견례장에 들어섰고 미리 와서 앉아있는 조카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조카 며느리는 나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건넸다. 조카 며느리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이다. 사실 보통 인연은 아니다. 바이오를 데리고 자주 가던 술집에서 만난 아가씨이다. 조카 며느리는 그 술집에 고용된 사람은 아니었고 아가씨들이 부족하면 사장이 전화를 했고 그때 머릿수를 채워주는 일종의 깍두기 역할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나는 조카 며느리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많다. 그런 여자가 내 조카와 결혼한다고 나온 것이었다. 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나를 처음 본 사람이냥 인사하는 당돌한 모습에 사실 안심했다. 그 아이가 나를 보고 당황했더라면 나는 더 당황했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형수님은 며느리 될 아이가 인사성 바르고 똘똘하고 야무지다며 칭찬을 늘어놓은 적이 있었다. 도대체 어떤 아가씨인지 내심 궁금했는데 나와 밤을 보낸 그 여자라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너 나랑 만난 사이잖아? 라고 말한다면 조카의 혼사기를 내 손으로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초정 관리를 하고 상견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조카 며느리는 끝까지 당당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나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불편한 자리는 태어나 처음 겪었다. 5성급 호텔에서 최고급 요리를 먹었지만 무슨 맛인지 전혀 못 느꼈다. 형님이 예약한 와인을 건넸지만 편하게 마실 수 없어서 사양했다. 혓바늘이 돋는 느낌이 들었지만 꾹꾹 참으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형님에게 전화가 왔다. 우리 며느리감 어때? 네 형님. 정말 좋은 처자 같던데요. 무척 야무진 신부감이에요. 축하드려요. 하고 입바른 소리를 했다. 그리고 나는 계획을 세웠다. 내 폰에 저장된 그 아이에게 전화해서 이 결혼 당장 물으라고 할 참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출근길에 그 아이에게 전화가 왔다. 작은 아버님, 저예요. 오늘 저녁에 저랑 식사 가능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참 당돌하기도 하지. 전에 만났던 일식당에서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하루는 정말 긴장되었다. 조카 며느리 때문에 결제 서류를 보고도 집중을 할 수 없었다. 저녁에 그 아이를 만났다. 코스를 주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주문하길래 나 차 가져왔어. 라고 말하니 천천히 술 깨고 가면 되잖아요? 라고 발칙하게 말하며 자기는 술은 안 마시겠다고 말하는 그 아이를 보니 정말 여우 중에 여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 그래도 우리 부서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접대를 받고 다른 여성들보다 훨씬 고급지고 지적인 분위기에 매너도 좋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나도 자연스럽게 그 아이에게 관심이 갔다. 어느 날 바이어 접대를 갔는데 우연히 내 옆에 앉은 그 아이에게 너 이런 일 하고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물으니 일은 일이잖아요. 안 그래도 저 내년 가을에 결혼할 남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남자가 내 조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 아이는 주량이 세기도 했지만 손님들에게 억지로 술을 권유하는 타입은 아니었다. 업주 입장에서는 추가 주문이 들어오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손님들이 그 아이를 워낙 좋아하고 찾으니 자주 호출되는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점이 좀 특이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내 옆자리에 그 아이가 앉은 날에 우리는 밖으로 나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아이를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아이는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며 낮에도 불쑥 전화해서 오늘 만나고 싶어요. 라고 먼저 손을 내밀기도 했다. 나는 그런 그 아이의 모습에 무너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아이와 작년에 맛있게 먹었던 횟집에서 또 만나게 되었으니 기분이 참 묘했다. 그 아이는 나에게 작은 아버님, 이제 가족이 될 텐데 잘 봐주세요 라고 하며 술잔을 건넸다. 나는 그 아이에게 압도당해 버렸고 준비한 말이 있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다. 그 아이가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에 말없이 술을 마시고 식사를 마쳤다. 그 아이는 우리 술 깨고 가요라며 당당하게 내 차를 운전했고 우리는 모텔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작은 아버님이라고 부를게요. 하지만 우리의 인연이 어디 보통 인연인가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죠. 우리 한 가지 약속해요. 우리의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기로 해요. 라고 말이다. 너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그래 알았다고 했고 저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 은근 잘 맞았잖아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단 그 업무시 시간에 연락 주세요. 저도 사생활이 있으니까요. 호호호 너 신랑이랑 결혼 생활 해야지. 나를 계속 만난다고? 라고 하자 내가 작은 아버님 같이 건강한 분을 어떻게 잊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그이랑 작은 아버님이랑 동서지간이네요. 정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네요 하며 깔깔대며 웃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제가 자주 전화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고 싶으면 낮에 연락 주세요. 알겠죠? 라고 말하더니 이런 아찔한 관계를 맺는 게 더 자극이 된다면서 2번이나 적극적으로 일을 치렀다. 술집 종업원과 손님 사이로 만난 우리는 그 전에 만나 사랑을 나눌 때보다 훨씬 더 자극적으로 사랑을 나눴다. 작은 아버님은 정말 건강하세요. 술도 많이 드실 텐데 비법이 뭐예요? 라고 물었고 와이프가 옆에서 엄청 챙겨줘. 일 때문에 술 마시는 게 안쓰럽다고 말이야. 내가 건강해야 우리 가정이 살지라고 말했더니 작은 어머님 정말 최고예요. 저도 비법 좀 배워야겠어요 라며 눈웃음을 쳤다. 조카를 생각한다면
내가 빠져줘야 하지만 이렇게 매력적이고 여우 같은 아이를 누가 뿌리칠 수 있겠는가? 나는 본능에 충실해지기로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냐고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작은 아버님, 저 이미 오빠의 아이를 가졌어요. 이미 3개월 지났어요. 입덧도 끝났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 편하게 하시라고 덧붙이면서 말이다. 나는 아무 부담 없이 일을 마무리했다. 그 아이는 예정대로 가을에 결혼식을 올렸고 아이 가진 신부인께 조금 티가 나기는 했지만 나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마쳤다. 그 후로 그 아이의 전화를 받고 그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3달이 다 되어서는 육아용품 사라고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다. 그 아이는 시어머니인 내 형수님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나와 만나고 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나와 만나 일을 치른 뒤 다시 수유 시간에 돌아간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서로에게 최선을 다한다. 비밀스러운 이 관계를 절대 들키지 않게 머리를 굴리면서 말이다.